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태어나서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계속 비교하면서 큰 것 같아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걸 자꾸 따라가고, 나를 자꾸 이렇게 비하시키지 마시고 내 인생에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려면, 책과 삶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양대학교 유영만 교수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나답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비교 문화가 왜 발달되어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교를 안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고 행복해질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태어나서 계속 비교하면서 큰 것 같아요. 성적도 비교하고, 누구누구는 어느 대학에 갔는데 어느 아들은 또 어디 갔다, 누구누구는 또 어느 회사에, 좋은 회사에 취업했는데 나는 어떻다, 누구누구는 어떤 업적과 성취를 올렸는데 나는 어떻다. 그래서 늘 학교 다닐 때부터 또 회사 다닐 때 또는 이렇게 정년 퇴임하고 나서도 한국 사람들은 유독 다른 사람하고 계속 비교하면서 나의 성장 과정을 이렇게 점검해보는 그런 어떤 습성이 유독 우리나라에 참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비교를 많이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겉으로 드러나 있는 어떤 성공이나 부의 가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성공했다 그러면 돈 얼마나 벌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지, 얼마나 좋은 집을 갖고 있는지, 부모님들끼리 서로 자랑을 많이 하죠. 우리 아들은 예를 들면 S대학 갔는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또 S기업에 취업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뭐 S대학과 S기업이 간다는 것이 꼭 성공의 보증수표는 아니거든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10명 중에 1명이 S기업에 취업하면 그 중에 또 100명 중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1명만 임원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임원은 임시 직원의 약자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사는 것이 꼭 행복한 길일까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정한 그런 가치 판단 기준에 비추어서 나를 자꾸 이렇게 비하시키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한 가치, 여러분이 이 세상의 중심이 돼가지고 구심력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어제보다 좀 행복한 삶을 살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SNS에서 한동안 이런 말이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평균 올려치기라고.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인스타나 뭐 SNS,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걸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이 멋진 호텔 또는 어떤 수영장에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포즈를 취하고 또 아름다운 걸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아마 그런 게 모든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처럼 우리한테 다가오는데, 제가 보기에 그런 이미지는 정말 1년 360을 하루 24시간 중에서 극히 일부의 시간인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마치 그 사람의 하루 종일 일상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게 저는 SNS의 굉장히 안 좋은 부정적 역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SNS 던져주는 이미지들이 나를 미지의 세계로 이끌어가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자꾸 그런 것과 비교해서 나의 일상을 비하시켜버리면 나는 그런 쪽으로 더 이상 성장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SNS의 이미지를 참고는 하되 그것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평균으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그런 평균조차도 못 올라가는 그런 아주 평범한 사람으로 전락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성공한 사람들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메시지가 잘 들어오면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성공했는데 너도 나처럼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공으로 가는 문이 넓은 문일까요? 좁은 문일까요? 여러분, 저도 아직도 좁은 문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앞서서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를 잘 들어보면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야, 나도 이렇게 성공했는데 너도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 마치 나처럼 하면 너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미지를 자꾸 줄 수 있고, 그런 메시지를 주니까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가 성찰을 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면 성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게 누구나 다 하면 쉬운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유혹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도 여러분들이 비판적으로 잘 받아들여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에 체험을 많이 합니까? 경험을 많이 합니까? 헷갈리시죠? 저하고 같이 교도소 체험을 갔어요. 여러분은 죄가 없어서 하루 만에 교도소를 나갔고, 저는 죄가 있어가지고 1년 동안 교도소를 살고 왔거든요. 저는 교도소 경험을 한 거고, 여러분은 교도소 체험을 한 거예요. 누가 더 강력한 아픔과 통증이 얼룩과 무늬로 남아있을까요? 체험한 사람보다 경험한 사람. 그래서 지금 현대인의 위기가 뭐냐? 단속적으로 체험을 계속합니다. 근데 이 체험은 연결되지가 않고 끊겨 계속. 근데 경험은요, 우발적으로 마주치면서 경험이 계속 연속됩니다. 어제 했던 경험을 비추어 보니까 내가 이런 걸 잘못했어, 내일은 이런 경험을 해야 되겠네. 어제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일 더 좋은 경험을 하고, 자,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나만의 이야기가 탄생합니다. 자, 삶의 주도권을 잡고 내 인생에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려면 경험을 통해 가지고 나만의 서사, 내러티브, 이야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현대인들이 이야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단속적으로 흘러다니는 정보를 계속 체험하면서
그 체험한 정보를 가지고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더 좋은 지식으로 창조하는 이런 활동을 하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자, 정보를 가지고 체험을 반복하는 사람하고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창조하고 자기만의 서사를 만들어내면서 어제와 다르게 욕구와 욕망을 갖고 살면 더 나은 인간이 됩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구분해야 될 게 바로 욕구와 욕망입니다. 제가 책을 쓰고 싶어. 한 권 썼어. 욕구 충족됐어. 더 이상 책을 안 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책을 100권째 썼는데 또 쓰고 싶어요, 아직도. 지금 103번째까지 계약되어 있거든요. 자, 이렇게 더 좋은 책을 쓰고 싶은 욕망이 계속 꿈틀거릴 때 사람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능력을 개발시켜서 자기만의 이야기, 서사를 만들어서 인생의 주인공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다른 사람이 만든 정보를 가지고 정보의 바다에 흘러가지고 휩쓸려가 떠내려가면서 막 체험만 하고, 그리고 그런 걸 가지고 그냥 심리적인 욕구만 충족시키는 이런 일회성 삶을 살지 마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경험을 해보면서 자기만의 서사를 만들어가지고 어제와 다른 욕망을 계속 추구하면 여러분은 오늘보다 훨씬 더 행복한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한테 인문학적 성찰을 도와주는 철학자들을 몇 명 데려왔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이제 푸꼬라는 철학자를 데려왔어요. 푸꼬가 쓴 주체의 해석학에 보면 자기 배려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 자기 배려는요, 요즘 쓰고 있는 자기 개발하고 정반대되는 개념일 수도 있어요. 자기 개발은 남보다 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비교 대상이 바깥에 있는데, 자기 배려는 어제의 나와 비교하면서 자기의 한계를 인식한 다음에 자기를 돌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한 번도 되어본 적이 없는 전대미문의 대체 불가능한 내가 되려고 노력하는 게 자기 배려라는 거예요. 잠깐 이해를 잘못하시면 자기 배려? 나를 배려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자기 배려는요, 새로운 나를 창조하기 위해서 이전의 과거의 나를 파괴하고 새로운 자기로 거듭 변신하는 거를 자기 배려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이 푸꼬에서 많은 시사점을 얻었고요. 자, 또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 중에요,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는 데리다라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이 데리다가 또 여러 가지 언어 중에서 차연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차연은요, 영어로 여러분 디퍼런스를 하면 D-I-F-F-E-R-E-N-C인데, 이 프랑스 데리다라는 철학자가 차이로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디퍼런스의 E-N-C를 A-N-C로 바꿔가지고 디페랑스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게 차이를 연기해놓고 오늘 결정하지 말고 내일 한번 다시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시사점은 차이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소나무, 그러면 생물학자한테는 침엽수잖아요. 시인한테는 소나무가 뭘로 다가갈까요? 지조, 절개. 근데 저 같은 지식생태학자는 소나무가 독불장군이에요. 소나무는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독야청청 패러다임입니다. 이렇게 소나무를 어떤 시각으로 어떻게 그 차이를 규정하는지에 따라서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늘 다른 의미로 부각되는 게 차연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자기 개발을 할 때도 이거를 오픈 마인드로 열어놓고 내일 한번 그 차이를 다시 생각해보고, 그래서 끊임없이 차이를 디벨롭 시켜 나가면서 어제와 다른 차이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게 프랑스 철학자 데리다가 얘기한 차연이라는 개념입니다. 이런 많은 철학자들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교훈은, 나라고 하는 사람은 단독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어요. 그래 헤어졌어. 누군가 와서 이렇게 위로를 해. 야, 여자가 그 여자 하나뿐이냐? 야, 남자가 그 남자 하나뿐이냐? 이렇게 위로를 하면 여러분 위로가 되겠습니까? 위로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여자, 그 남자는 전 세계에서 딱 한 사람밖에 없는 바로 단독적인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 아무리 나한테 와도 만족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단독적인 존재인데 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걸 자꾸 따라가고. 그래서 철학자 락강 이런 말 했잖아요. 다른 사람의 욕망을 욕망한다고. 전 이걸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사람의 욕망을 욕망하면서 공사다망하게 살다가 다 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버킷리스트라는 책을 쓴 사람인지 아십니까? 버킷리스트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쓰는 보통 명사가 됐잖아요. 또 예를 들면 베스트셀러로 많이 등장하는 그릿, 그 다음에 넛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말이 아니고 다 외국어잖아요. 이런 말들이 사람들의 보통 명사로 쓰게 되는 것처럼, 저같이 대학에 있는 지식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익숙하게 쓰지 않은 언어를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게, 인구에 회자되게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코나투스가 처음에는 듣기 거북하고 낯설지만 이런 단어를 우리가 새롭게 익숙하게 알게 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단어를 하나 알면 그 단어가 품고 있는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모르는 단어만큼 모르는 세계가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전과 다른 세계를 새롭게 알아보고 바라보려면 모르는 단어를 익히면 그만큼 우리는 모르던 세계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코나투스의 어려운 제목에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코나투스를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는 보통 명사로 만들고 싶은 그런 꿈과 희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코나투스를 아주 쉽게 두 가지로 얘기하면요. 굉장히 첫 번째 소극적 의미로는요. 모든 사물,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사물도 다 자기 존재를 그냥 지속시키려고 하는 관성이 있대요. 근데 자기 그 지속시키려는 관성을 위협하면 사람은 거기에 이제 본능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소극적인 의미가 있는 거면 적극적으로는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 존재를 지금보다 더 나아지게 만들려고 하는 굉장히 적극적인 능동적인 능력이나 욕망을 또 코나투스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책을 100권째 썼는데 100권까지 쓰는데 교수님 그렇게 책을 많이 썼는데 뭔 책을 또 씁니까? 이러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직도 더 좋은 책을 쓰고 싶은 욕망이 꿈틀거립니다. 욕망이 꿈틀거리면 사람은 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능력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코나투스가 갖고 있는 가장 위대한 의미는 뭐냐? 그냥 욕망이 아니라 미지의 세계에 가고 싶은, 이루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제가 갖고 있지 않는 능력을 계속 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욕망과 능력이 만나면서 여러분은 지금 이전보다 훨씬 더 멋진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본적인 힘이 저는 코나투스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계발서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가 나오고 돈을 많이 번 거,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 여러분, 다른 사람의 성공 지도에는 나의 성장 지도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성공 지도는요, 그 사람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약간 어려운 용어를 쓰면 지형이 있습니다. 지형이 뭡니까? 뭔가 지도를 그리기 전에 현황이나 상황이나 맥락이잖아요. A라는 사람이 성공했으면 그 사람이 성공할 수밖에 없던 그딴 특수한 상황, 여러 가지 변수들의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고 협력해가지고 그 사람이 성공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 과정을 싹 없애버리고 겉으로 드러나 있는 성공 스토리, 겉으로 드러나는 성공 결과, 성공 매뉴얼, 이런 걸 참고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성공 스토리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나의 이야기로 되려면 직접 내가 몸으로 부딪혀서 겪어보고 경험해보고 생각지도 못한 실패도 해보고 그러면서 나만의 메시지, 나만의 인사이트를 끌어낼 때 그때 비로소 자기계발이 실천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드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해야 하는 일을 하시겠어요? 하고 싶은 일을 하시겠어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월요일 아침에 여러분 출근할 때 심장이 뜁니까? 다리가 떨립니까? 다리가 떨리는데도 가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지 마시고 해야만 하는 일도 가서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나도 모르게 우발적으로 이렇게 마주치면서 새로운 걸 배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하고 싶은 일만 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럼 하고 싶은 일인데 내가 잘할 수 없는 일도 또 있어요. 그럼 그걸 하고 싶은 일이라고 해서 늘 할 수는 없잖아요.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지 마시고, 제가 좋아하는 일본의 작가 우찌다 다츠루가 어린이에서 어른으로 전환하는데 결정적으로 한 가지가 작용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어린 아이들은 나 하고 싶어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나 이거 해야 돼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싶어. 그럼 일찍 일어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 이렇게 당위성, 일찍 일어나시면 돼요. 이거는 타자를 전제하지 않고 본인만 얘기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린아이의 사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어른의 사유로 바뀌려면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세 번째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제가 책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책을 쓸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책을 쓸 수 있는 능력으로 혜택을 볼 독자가 없어. 그러면 내가 책을 쓸 수 있는 능력은 유용하게 쓰일까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것은 타자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을 전제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비로소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에서 어른으로 바뀔 때 해야만 돼, 하고 싶어 이런 것에서 나는 이런 걸 할 수 있어. 내가 이런 걸 함으로 인해서 사회를 위해서, 타자를 위해서 능력이 더불어 생길 때 비로소 우리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행복하게 사는 한 가지 방법은 남하고 비교하려고 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 내가 뭐가 나아지고 있는지, 그래서 베스트 원을 추구하지 말고 온리 원을 추구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100m를 출발선상에서 10명이 똑같이 출발하면 모두 다가 경쟁 상대지만, 여러분 100m를 360도 방향으로 뛰면 경쟁 상대는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제의 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도 남하고 비교하는 걸 아주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하고 비교하는 것보다 어제의 나와 비교하면 여러분 오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